핸드폰으로 어떤 상품을 검색했는데 그 상품이 집에 있는 PC에서 광고 밴으로 뜨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맥북과 아이폰은 따로 동기화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내 핸드폰은 아이폰도 아니고 PC와 동기화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연결되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고유한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고 이걸 뒤에서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오늘은 그걸 설명드릴까 합니다. 공개된 정보를 작정을 하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는 모르더라도 특정 고유 번호를 가진 기기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웹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라는 녀석을 통해서 그런 걸 파악하게 됩니다. 핸드폰은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근하면 해당 사이트에서는 고유번호 XXX0000이라는 어떤 PC가 우리 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정보의 이름이 바로 쿠키입니다. 쿠키는 우리 PC에 저장되는데요. 만일 다음날에도 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서는 우리 PC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 정보를 읽고서는 어제 들어왔던 그 기기가 오늘 또 들어왔다 라고 적어서 우리 PC에다가 다시 쿠키로 저장해 둡니다. 이 쿠키 정보에는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뭘 했는지, 언제 들어왔었는지, 뭘 검색했는지 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회사가 여러 회사랑 제휴를 해서 웹사이트 쿠키 정보를 모으기로 작정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네이버가 작정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 신문사, 유명 블로거들과 제휴를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휴가 된 쇼핑몰에서 신발을 검색했던 사람이 어떤 신문사에 가서는 올림픽 경기 관련 기사를 조회했고 유명 블로그의 글 밑에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휴사의 쇼핑몰에서 나이키 신발을 검색했지만 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제휴된 신문사에 방문했을 때 광고밴으로 나이키 신발 광고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큰 회사이긴 하지만 내가 방문하는 사이트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그 많은 회사들과 다 제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맞습니다. 이런 걸 한 회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제휴를 해서 정보를 모으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광고 회사들도 이런 일을 하고요. 특히 DMP라는 광고 데이터 전문 회사들이 이런 정보를 사서 결합하는 일을 합니다. 오라클도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 중 하나인데요. 전 세계 각국에 있는 DMP 회사들로부터 데이터를 사모으고 사모은 정보를 결합해서 IT 솔루션과 함께 다시 파는 사업을 합니다. 전 세계 7억 명분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판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활동을 하는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 수 7억 명이 아니죠. 고유 식별 번호를 가진 디바이스 수 7억 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7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서 뭘 샀고 거기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등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고 이걸 매일 매달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내가 폰에서 검색했던 상품이 집 PC에서 광고밴으로 뜨는 것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귀신같이 내 폰과 내 PC를 연결시킬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로그인 아이디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PC에서 네이버 아이디 장프로로 로그인을 했는데 어떤 핸드폰에서 네이버 아이디 장프로로 로그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PC와 이 핸드폰은 동일인일 거다라고 파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들도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는 와이파이 번호를 통해 식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고유 식별 번호가 있는데요. 어떤 핸드폰과 어떤 PC가 가정집용으로 보이는 특정 고유 번호의 와이파이를 같이 쓰고 있으면 이 두 개의 디바이스는 동일인이거나 한 가족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내가 회사에 가서 회사 와이파이로 핸드폰을 쓰면 같은 와이파이를 쓰는 회사 PC가 내 핸드폰을 매개로 집에 있는 PC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방법은 동일인을 식별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알고리즘을 통해 동일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네이버 같은 큰 회사들이 여러 회사와 제휴를 하거나 정보를 사들여서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파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자사 사이트나 페이스북 앱의 여러 기능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디바이스의 주인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식별하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를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핸드폰을 통해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웹에서는 쿠키를 통해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에서는 add id라는 것을 통해 가져옵니다. add id는 핸드폰의 고유 식별번호인데요. 핸드폰 제조사가 동의를 해줘야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긁어올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애플이 이거 제공 못해줘, 이거 제공받으려면 고객한테 동의받아 라고 정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add id 정보를 읽으려고 할 때마다 메시지가 뜨게 되었습니다. 이거 동의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동의해주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요. 96% 정도의 사용자가 내 정보 가져가지 마 라고 노를 해버리니까 페이스북이 갑자기 뻥찌게 된 겁니다. add id 등으로부터 읽어드린 정보를 조합해 광고를 하고 그 광고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지금은 아이폰만 맡고 있는데요. 정황상 구글 안드로이드도 이렇게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페이스북은 큰일이 난 거죠. 애플은 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대기업의 횡포다, 광고 마케팅을 해야만 하는 전 세계 소상공인을 대신해 싸우겠다라고 전쟁 선포를 했는데요. 소비자들은 둘 다 비웃고 있습니다. 각자 돈 더 벌려고 그러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근사한 이유는 참 잘 갖다 붙인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페이스북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며칠 전이었던 2월 3일 페이스북 주가가 하루 만에 26%가 떨어졌는데요. 금액으로는 300조 원 정도 되고 하루 동안 낙폭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주가 폭락 이유가 핸드폰에서 add id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서라는 건데요. 정보가 정말 큰돈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